안녕하세요. 신탁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올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탁법상의 담보신탁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긴 내용이라 결론 몇 줄로 요약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과 전 월세를 얻으려고 보았더니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쓰여져 있으면 포기하세요. 신탁이 이미 기입된 이후로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에 전 월세를 입주해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등기를 떼어보니 나도 모르게 입주 전에 없었던 신탁이 등기되어도 내 보증금은 안전합니다. 대항력이 생긴 후 신탁이 등기되어도 수탁자는 보증금 채무를 승계합니다. 일반인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신탁의 자세한 법률관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세요. 신탁법에서 신탁은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하 위탁자라 한다.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시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이하 수익자라 한다.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조를 보면 신탁에는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수익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는 자로서 재산이나 영업, 저작 재산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자입니다. 신탁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임관계라는 법률관계가 없으면 신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의 재산, 영업, 저작 재산권의 일부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은 금전 신탁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 신탁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은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모두 부동산 신탁입니다. 신탁의 내용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이나 영업,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이런 신탁의 법률관계를 맺은 후 부동산 신탁의 경우 등기부 갑구에 신탁을 표시하여 등기합니다. 등기부에서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은 신탁의 내용에 관한 계약을 작성하여 등기부와 별도인 신탁원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신탁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소에 있는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이전이란 재산의 이전이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예로 들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시킨다는 점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내부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대외적, 즉 제3자 간의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담보권의 설정은 수탁자가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신탁한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서 위탁자가 소유권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은 수탁자가 신탁된 재산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의 예로 상가용 건물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임대를 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만 상가 소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가 상가를 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이란 예컨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개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구획정리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란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의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이라는 법률관계에 있습니다. 수익자란 신탁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수익자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빚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1순위 수익자가 되지만 채무자인 위탁자도 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 수익자가 채권의 변제를 다 받고 잔액이 있다면 2순위로서 채무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는 누가 될지는 신탁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탁 사건을 보면 신탁회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신탁회사란 담보신탁을 맡아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는 수탁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사가 수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사는 건축을 위하여 설계, 인허가 등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수탁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를 수익자로 정하여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갚아 나가며 시행사가 공사비를 부담했다면 시행사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신탁에는 어떤 당사자로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경우가 아니면 주변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습니다. 신탁법은 법대 전공에서 자세히 안 배우는 내용입니다. 혹시 도시개발이나 부동산 학과 같은 경우에 신탁을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냥 암기할 정도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대법원 판례를 다수 정독하여 신탁법을 이해하였습니다. 신탁의 전 분야를 해설하려고 기획했지만 부동산 전월세에 관련된 신탁만 다룹니다. 신탁은 판례를 보니 주로 은행이나 신탁회사나 시행사, 세무사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야는 고문 변호사가 있어 전담시킬 분야라 일반인이 다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신탁 사건에서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세법 등 지식이 없으면 실제 사례로서 신탁의 내용의 완전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탁 관련해서는 부동산 신탁 관련해서는 전월세와 관련된 것만 설명합니다. 이제 최근에 전월세 뉴스에 나온 내용을 예로 들면 신탁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에서 주거용 건물이 이미 신탁 등기가 된 것을 임차인들이 잘 모르고 전월세를 계약하고 거주하다가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신탁 원부를 안 봐서 신탁의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까지 설명한 신탁법상의 담보신탁으로 짐작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개사 개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중개사 분들도 신탁은 아마 생소한 분야일 것 같은데 이번 뉴스에서 아마 대부분 아시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 즉 대지 소유자가 임대형 건물을 신축하여 하면서 땅만 있고 공사비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대지인 땅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 등기를 하고 시공사가 공사를 준공합니다. 완공된 건물에도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을 통하여 건설사 공사비 채무를 조달하고 신탁회사에도 신탁에 대한 보수 지급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은 공사비 채무와 신탁회사에 대한 보수에 대한 담보이므로 담보신탁입니다. 건축주 즉 위탁자이자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받아 공사비 채무와 신탁회사에 대한 보수를 다 갚으면 신탁관계에는 소멸시킬 수 있어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겠지만 갚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그 건물을 처분하여 수익자 즉 시공사에게 건축비 채무를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임대차용 건물에 미리 신탁이 등기된 경우 이후 전월세를 계약하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어 문제가 될까요?
신탁이 된 임대형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위탁자로서 전월세 계약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수탁자가 전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신탁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이 돼야 맞습니다. 만약에 건물 소유자로 등기된 임대인이라 칭하는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전월세 계약을 할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라면 임대인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임대인이라 칭하는 소유자에게 신탁된 임대형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됩니다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된 임대형 건물은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여 신탁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인이라 칭하는 위탁자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 확인은 인터넷으로 안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작년 임대차에서 신탁 사건은 당사자들이 모두 신탁의 문외한이라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탁은 전월세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관련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자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해 신탁의 경우입니다. 예컨대 갑돌이가 길동이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갑돌이가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갑순이에게 갑돌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했다면 그 부동산은 수탁자인 갑순이가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인 길동이는 빚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동이가 근저당 설정 등기도 안 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인 길동이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사해신탁을 주장하여 신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탁에 관한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탁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인이 이런 신탁의 내용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탁에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 마칩니다. 이 영상 이후에는 민법을 법대 전공 수준으로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당시 교과서인 곽윤지, 김정환, 김주수 교수님 같은 분들의 교과서로서 민법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김영배 교수님 교과서를 몇 번 정독하였고 또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요즘 이런 민법 교과서를 보신 분들은 대학원생이 아니면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책을 전부 버렸습니다. 책도 없는데 앞으로 김영배 지원님 교수님의 교과서와 최신의 대법원 판례와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민법 전 범위에 걸쳐 영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에 아마 1000개 이상을 직접 원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쓸데없는 공부를 했죠. 어쨌든 아무리 빨리 해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게 2년을 잡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면 뇌세포가 퇴화도 안 한다니 시간이 남아도는 제가 민법을 심도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강좌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지만 소농이고 소사육을 안 하니 시간이 많습니다. 인터넷 광 케이블 1기가 사용 중입니다. 민법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으면 용기 100배하여 영상 올릴 수 있겠지요. 고구마 유튜브는 하려다 그만둡니다. 고구마는 다른 분들이 이미 좋은 영상을 다수 올리셨습니다. 대신 고구마 재배에 관한 일반적인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합니다. 고구마 재배도 이제는 재미 수준으로 친척과 지인들과 나눠 먹을 수준으로 아주 조금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